준비되셨죠? 교재 328페이지. 교재 4월 2일 날 회사 업무용 소형 승용차 2000cc를 송도 정비에 수리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만 원은 약속 어음으로 결제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말이 있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 세무일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을 먼저 읽고 지문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세금 계산서 수치 부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을 선택할 거고, 그 외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등 이런 거는 일반 전표에 써주셔야 돼요. 우리 세무이급까지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무이급은 그냥 네 문제로 알아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불공제 사유인 것만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이고, 그게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불공제 사유인 거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할 때 안 들어온 것들 있죠. 그것들은 전부 다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종이세금 계산서고 2000cc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죠. 차량을 수리한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차량 유지비라고 할 거고, 그냥 회사 업무용 차량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대금 지급은 100만 원은 어음 지급했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할 거죠.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얘도 미지급금으로 할 거니까 전액을 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5월 2일 날 54번 불공이고 우리 차량 수리한 거고, 금액은 12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송도 정비에서 했고, 종이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는 띄워놓고, 불공제 사유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분기는 혼합으로 해서 사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를 쓰고, 대변에 전부 다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겠네요. 자, 예, 가셨죠? 자, 다음 4월 3일 문제 볼게요. 공장 지원의 회식 때를 서초골에서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았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었다는 건 매입세 공제 가능한 우리 적격 증빙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직원들 회식 때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4월 3일 날 이번엔 카드의 과세니까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는 회식 때를 썼고, 자, 카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아무 증빙 없는 거래는 우리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가 되죠. 그래서 33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해 줄 거고, 거래처는 서초골에서 식사를 했고, 카드사는 국민카드사고. 자, 우리 분계 유형을 시험 때 보면 옵션이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을 거고,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의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카드사 써주는 걸 실수하시는 분은 이 특성을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그냥 카드로 잡아서 얘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 분계 유형은 채점 기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채점 기준인 거는, 채점 기준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유형 그리고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 세액은 거기에 맞춰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 부분이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상단부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 것만 채점 기준이지, 나머지는 얘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분계도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일반 전표, 매매치 전표, 결산에선 부분 채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라도 실수하시면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월 4일 날 미국의 버스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대금은 선수금을 공제한 잔액을 6월 1일에 받기로 하였다. 외화 관련 계정은 별도 구분 처리하지 않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선수금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출대금 총액은 8만 달러고 이 중에 계약금 $10,000 받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환가 금액이라는 표현, 얘가 중요하죠. 환가 $10,000를 1,040만 원에 환가를 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은 오늘 4월 4일인데 6월 1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미래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 7만 달러는 선적일 기준 환율인 990원에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외화거래 과세 표준은 원칙은 선적 기준 환율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예외로 선적일 이전의 대가를 수령하여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원화 금액이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죠. 전액이면 그냥 환가 금액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환가일 기준 환율이 아니에요. 환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도 환가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오답으로. 그럼 지금 이 말은 우리 문제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선급금으로 미리 받은 거 $10,000가 지금 보면 $10,000는 미리 환가를 했어요. 금액이 1,040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7만 달러에 대해서만 우리는 계산할 건데, 이 7만 달러는 7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 기준 환율 990원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6,930만 원이 되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 합친 게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하셨나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지금 7,9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할게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건 부가가치세법이고 회계상의 수익 인식액은 외화 수익 인식액은 그냥 환가한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면 얘는 8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990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7,92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수익 인식액이라는 거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라고 쓸 금액, 얘가 수익이잖아. 영업수익. 그럼 이 두 금액 때문에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세무이급 시험까지는 일부러 두 금액을 맞추거나 환가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 받은 날에 일부만 선적일 날 돈 받고 나머지 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춰요. 혹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수익 인식 금액으로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위에 상단부는 부가가치세법대로 하단부는 재무회계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써주라는 이야기는 매입매출 전표에서 상단부에 4월 4일 날 직수출이니까 16수출인데 여기에는 우리 1,040만 원에 우리가 나머지 7만 달러 990원에 곱한 거 7,97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고, 자, 그리고 분계에서는 제품 매출을 7,92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구한 금액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었어요. 이해가시죠?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으니까 여러분들 편리하라고 그 금액이 적혀 있는 거지 아닐 때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우리가 과거에 그럼 장부에 일반 전표에 선수금이다 1,040만 원 써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미래에 받을 건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고, 이때 받을 게 우리는 6,930만 원 7만 달러에 990원 곱한 거 이 금액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차이 나는 돈은 얘는 위에 플러스 보이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차변에서 대변 뺀 거예요. 그럼 플러스 나왔다는 건 대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차변이 더 커서. 그럼 대변이고 플러스니까 수익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대변의 자리는 수익 자리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다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야 돼요. 왜 50만 원 이익이 나왔을까? 선적일날 수익 인식한 거는 990원 했는데 이때 $10,000 하면서 1,040만 원은 그때 환율이 1,040원이었나 봐요. 달러당 50원이 더 비쌌어. 근데 $10,000라서 50만 원의 외환 차익이 이날 바로 뜬 거예요. 자, 다음 4월 6일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린으로부터 건어물 300묶음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뭐 광고 선전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네. 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러니까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징비. 그래서 53번 메인 면세네요. 자, 그러면 4월 6일 날 53번 메인 면세고 우리가 산 거는 건어물을 샀고 수량은 300묶음 한 묶음당 12,000원. 거래처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린. 자, 그리고 종이 전자 아니죠. 그럼 얘는 비워놓고 분계는 호나. 광고 선전비는 우리는 도급회사 분양회사 아니니까 800번 되고 대변의 전부 외상이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4월 8일 회사 소유인 승용차를 공사실업에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대금 1,650만 원 중 800만 원은 현금으로 잔액은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일단 11번 매출과세라는 거 알겠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판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파면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1,300만 원이죠. 장부가액은 취득가격에 감가상각 누계 뺀 거잖아. 차음계죠. 1,3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500만 원에 판 거죠. 부가가치세는 받아주는 거고 내가 판 금액은 1,500이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1,300만 원 장부가액인 걸 1,500에 팔면 200만 원 이익이라는 거 알겠죠? 지금 제가 왜 이 짓 하냐면 고정자산 매각하는데 실수하시는 분은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장부가격하고 판매한 금액이 차이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결론이 안 나오면 입력해놓고 틀렸거나 하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200만 원 이익이라고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어디에서든. 장부가액이 1,300인데 얘를 1,500에 팔았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는 200만 원 이익이라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써봅시다. 4월 8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승용차고 1,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공사실업,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우리는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2천만 원에 사왔고 자동차의 감가상각이 700만 원 된 거다. 이제 얘 먼저 지웠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8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받았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에 국민카드사고, 우리가 추가로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추가로 받아야 될 돈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1,6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800만 받았으니까 850만 원 더 받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 써놓고 내가 잘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 플러스 200이면 20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200만 원이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차익이 내가 계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4월 9일 사용 중인 공량용 기계장치를 2년 주기로 공사실업에 위탁하여 수리하고 수리비 35만 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 지급하고 공사실업으로부터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건 과세거래라는 거죠. 그리고 불문제 사유 아니니까 61번 현금과세. 그리고 기계장치 수리했는데 정기적 주기적으로 형상유지 위해서 지급하는 건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수선비 500번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 4월 9일 날 61번 현금과세고 기계장치 수리한 거고 금액은 35만 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분리가 되죠. 거래처는 공사실업, 분계는 저는 현금 영수증이라 그래도 혼합을 잘 써요. 왜냐하면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주고받고도 현금 영수증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 모음 걸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얘는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 500번 되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4월 10일 풍진물산 주식회사와 인가공 계약 체결된 대신무역 주식회사에 8천만 원의 수출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3월 29일에 입금된 계약금을 상기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예입되었다.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죠. 자, 그런데 임가공이란 글자가 보여요. 수출 제품인데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아니에요? 왜 영세율이 아니죠? 아닌 건 맞아. 자,
보세요. A 회사가 있고 수출업자가 있고 그리고 외국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죄송해요. 하나만 더 쓸게요. B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는 당연히 직수출로 영세율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도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은 내국 신용장 이런 거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얘는 우리 영세율 구문에 10번에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런 내국 신용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냥 일반 과세예요. 일반 과세. 그럼 지금 이 문제는 풍진물산이 수출업자고 그리고 인가공 계약이 체결된 게 A 회사가 대신 무역이고 우리 회사가 B 회사의 입장인 거예요. 수출업자하고 다이렉트가 아니라 사이에 하나가 꼈죠. 그래서 일반 과세인 거예요. 그럼 제가 주의하라는 것, 만약에 우리 회사가 A 회사의 입장이라면 영세율로 12번 매출 영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위치이기 때문에 11번 매출 과세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계약금 3월 29일. 자, 우리 문제에서 자, 오늘 이렇게 합시다. 계약금 조회할 때 날짜를 알려주면 그냥 일반 전표로 가고 날짜를 안 알려주면 우리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걸로 그냥 동일할게요. 날짜 알려주면 일반 전표 가는 게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선급금 선수금도 틀리는데 일반 전표 가면 잘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얘는 날짜를 줬으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날짜 3월 29일로 가면 대신 무역한테 선수금으로 1,000만 원 준 게 보이죠? 1,000만 준 게 아니라 1,000만 원 받은 게 보이죠? 입금 전표로 1,000만 원 받은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월 10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우리는 그냥 제품을 납품한 거야. 금액 8천만 원에 별도.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는 대신 무역한테 전자세금 계약서고 분계는 호나. 우리는 제품 매출한 거는 맞고 차변에 방금 조회했던 선수금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7,8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4월 12일 회사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4월 1일 보통예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주식회사 효성건업에서 정보화 설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받았다. 정보화 설비의 구입 금액은 800만 원 별도이며 국고보조금에 상한 의무는 없다. 회사는 정보화 설비 구입 시 정부 지원금을 보통예금 이체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정보화 설비를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며 일시 상각 충당금은 고려하지 말 것. 이건 법인세법 가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죠. 자, 그리고 4월 1일 날 보통예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대요. 4월 1일 날
얘는 왜 빨리바일 안 적어놨어? 자, 시험 때는 무조건 적어둬요. 자, 그럼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 300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는 이제 국고보조금 지우면서 지금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 바꿔줘야 되죠. 이해가시죠? 바로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점표로 가서 4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가 산 거는 정보화 설비 금액은 8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효성건업 전자세금계약서고 분계는 호나. 자, 우리가 산 거는 우리 비품이다라고 하라고 했고 자 대변에 자 이건 취소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우리 정부 지원금 받은 거 300만 원을 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이렇게 쓰면 이 컴퓨터는 얘가 끝난 줄 알고 끝내버리죠. 그죠? 이게 우리 K랩 프로그램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다 차별 먼저 쓸게요. 이 300만 원 보통 예금 쓴 것만큼 국고보조금이라고 쓰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 있죠.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얘를 지워주는 거고 받았을 땐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에 보통 예금의 국고보조금 썼던 거 썼으니까 지운 거예요. 자, 얘가 300만 원인 거고 대변에 우리 당좌 예금에서 또 주는 돈이 580만 원이고 자 그럼 300만 원 차이 나는 만큼은 국고보조금 비품 걸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저한테 정확하게 사인을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또 해드리는지 해요. 자 지금 이야기예요. 과거에 국고보조금 수령할 때 차변에 보통 예금 300만 원이다라고 썼고 대변에 국고보조금인데 이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둔 거예요. 3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면서 이제 분계 부분만 쓰면 부가세 대급금이 80만 원이고 그리고 800만 원짜리 우리가 비품을 샀어요. 그리고 이 돈을 지금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에서 지급하는데 300만 원 하고 나머지 580만 원 하고 이렇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용한 돈이 당좌 예금에서 다 나갔던 보통 예금에서 줬던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든 얘 썼잖아. 그래서 이걸 지워주기 위해서 차변에 지금 얘가 국고보조금이 보통 예금 차감 계정이 지워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또 국고보조금이 생기는데 이번엔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300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이 분계를 아래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먼저 써버리니까 전표가 끝난 걸로 해서 빠져버리니까 제가 얘를 다시 그냥 지워버리고 얘 먼저 썼던 거예요. 쓰고 나서 다시 얘 쓰고 얘 썼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우리 방식 AT 시험 보시는 분들은 위에 것만 따로 메인 매출 전표에 쓰고 얘는 일반 전표에 쓰도록 나와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메인 매출 전표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같이 쓰는 걸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음 5월 12일 회사는 주식회사 명성의
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동거래는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매 확인서는 7월 15일자로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자, 무슨 사항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과거에 명성한테 물건을 파는데 명성이 우리 구매 확인서가 빨리 안 나왔나 봐. 그래서 일단 일반 10% 세금 계약서로 발행해주고, 그럼 우리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 확정신고 기간까지 구매 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발행이 되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해서 수정세금 계약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원거래를 취소하고 원거래 날짜에서 그 날짜에 영세율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세금 계약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11번 매출과세라고 했던 걸 다시 마이너스로 11번 매출과세 끊어주고, 그리고 12번 매출 영세로 다시 끊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개가 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거래 날짜가 5월 10일이다 라고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뭐 분계는 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첫 번째 제품 그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수정세금 계약서를 그대로 발행하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12번 매출 영세에서 2천만 원에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우리 뭐 TAT 2급 공부하신 분은 전자세금 계약서니까 수정세금 계약서에서 발급 사유를 집어주면 자동으로 두 개를 끊어주는 거고,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그 결과치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원거래 일자로 가서 두 개를 우리가 기존 거 마이너스 취소하고 새롭게 영세율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원거래 있었던 얘를 취소하고 새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있었던 거죠. 자, 다음 5월 12일 주식회사 명성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계약 시 받은 선수금 공제하고 잔액은 전자화폐로 결제받았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보자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전자화폐로 하게 되면 21번 전자라는 유형을 써요. 얘도 카드사처럼 전자화폐로 결제받으면 승인 나고 나서 돈 들어와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따져서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냐 미수금이냐 할 거고, 전자화폐 거래소 쪽에서 돈 들어올 거라고 거래처를 써둘 거예요. 자, 그럼 계약금 받은 금액 확인해야 되겠네요. 5월 2일자로 가서, 자, 지금 회사가 명성이니까 계약금 50만 원 받은 게 있네요. 50만 원 받은 거.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오늘 날짜 5월 12일 날 21번 전자를 선택하고 제품을 팔았고 6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성. 자, 그리고 카드사에서 F2번 누르면 전자화폐 혹은 전자화폐 결제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계는 얘는 카드사 붙여주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카드로는 인식 안 해서 그냥 혼합 잡고 제품 매출에 차변에 선수금 방금 50만 원 확인한 거 지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전자화폐 결제소로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다음 5월 13일
수출업체인 풍진물산 주식회사와 수출품 임가공 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5월 5일에 입금된 착수금을 상기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는 수출업체인 풍진물산하고 우리가 임가공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어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앞에 지금 요 위치가 된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회사하고의 위치가 요 위치가 된 거예요. 요 위치가. 자, 그리고 5월 5일 날 우리는 또 계약금 받은 게 있네요. 그럼 5월 5일 날 풍진물산한테 500만 원 받은 거 확인하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5월 13일 날 12번 매출 영세. 이번에는 뭐 물품 납품한 것도 제품 납품한 거예요. 금액은 5천만 원의 별도. 영세율이니까 0원이겠죠. 거래처는 풍진물산이고 전자세금계산서고 여기에서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인데도 내국 신용장을 받으면 이걸 선택해야 되고 안 받은 거면 이걸 선택해서 영세율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출제와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이걸 제시해주면 이걸 우리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하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고, 아닐 때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국 신용장 구매항에서 이야기 없잖아. 그래서 이걸 10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제품 매출이고 선수금이 방금 우리 봤던 5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우리는 현금으로 받았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5월 15일) 재상산업 주식회사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반품되었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기하기로 하고 반품에 대한 차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차감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죠.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그럼 마이너스로 250 써줄 건데 우리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나중에 혹은 또 수정세금계산서 받아서 외상 매입금하고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분계 유형 2번 외상으로 잡으면 아래 다 해줄 거예요. 자, 그럼 5월 15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환입 받았어요. 마이너스 250만 원. 거래처는 재상산업 전자세금계산서고, 일반적인 상거래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대금하고 상계하면 그냥 외상이라면 분계가 전부 다 되죠. 이렇게 처리하면 얘는 끝났고, 자, 다음 5월 16일 주식회사 건영산업에서 매출처에 증정할 선물을 다음과 같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받았고 매출 거래처에 증정할 거니까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불공제 사유에 걸렸어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처리해야겠네요. 우린 접대비로 할 거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 자, 그럼 쓸게요. 5월 16일 54번 불공, 우리 mp3 플레이어고 수량은 100개, 단가는 76,000원. 거래처는 건영산업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우리는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접대비인데 매출 거래처라서 800번 되고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하셨죠? 자, 다음 5월 22일 미국의 보스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자, 39,000달러인데 계약금 9,000달러인데 선적일 현재 외화로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은 그냥 전부 다 39,000달러를 선적일 기준환율 쓰고 제품 매출도 선적일 기준환율을 쓰겠죠. 외화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환율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는 미래 7월 10일 날 받기로 했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방금 제가 말했던 두 가지는 과세표준하고 수익인식금액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9,000달러 받았을 때 환가만 안 한 거지 장부에 기록은 해뒀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때 장부에 기록했던 거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분개할 때 얼마라고 써놨는지. 지금 여기에 계약금 받았을 때 환율이 있나요? 없잖아. 분할하고 환율이 틀리면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나올 거예요.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일단 선수금 빼고 나머지를 먼저 쓰면 5월 22일 날 16 수출이고 우리가 제품을 팔았어요. 자, 금액은 전액 다 선적일 기준환율이니까 3,900만 원. 거래처는 보스사고 직수출이니까 영세율 구분은 1번, 분개는 혼합이고 수익인식은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이니까 일치하고 차변에 자, 이제 계약금을 우리가 4월 20일 날 받았는데 이때 920만 원이라고 써둔 게 있죠. 환가했던 안 했던 장부에는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20만 원을 우리는 선수금 92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나머지는 미래에 받을 거니까 외상매출금인데 그럼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되죠? 미래 받을 건 3만 달러잖아. 오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니까 3천만 원이라 써둬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우리 20만 원 이익이 나오네요. 대변에 외환 차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 문제들을 보고 나서 세무이급 책 같은 거 보면 날짜를 정말 교묘하게 얘네들이 맞춰놔서 차익 차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5월 23일 주식회사 미수의 제품인 전자장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계약 시 받은 선수금을 차감하고 잔액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고 제품 판 거고 계약금이 있고 나머지 그럼 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5월 2일 날 계약금부터 볼게요. 자, 주식회사 미수한테 받은 계약금은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확인했고 자, 그럼 날짜 5월 23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전자장비를 팔았고 9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미수 전자세금 계산서 분개는 혼합 차변에 방금 선수금이 우리 100만 원 있는 거 확인하고 왔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다음 5월 24일 제조 설비인 기계장치를
비사업자인 김상엽에게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각대금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으며 잔액은 1개월 뒤에 결제받기로 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6,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만 원이며 거래처 코드 3011번을 사용할 것.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파는 게 기계장치를 파는데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4,500짜리죠? 6,500에 샀는데 2,000 달았잖아요. 6,500에 샀는데 2,000 달았으니까 4,500이죠. 근데 얘 얼마 팔았어요? 4,3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 손해다라고 결과가 꼭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 자, 힘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판 거는 기계 장치를 팔았고 우리가 판매한 금액은 4,300만 원의 별도 김상엽이 있네. 그죠?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랬더니 김상엽 쓰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허나. 그럼 기계장치는 6,500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2천만 원 다른 거고 차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1개월 뒤에 받기로 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그럼 우린 얼마 받아야 되죠? 우리는 4,300에 430만 원에서 4,7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미리 받았잖아. 그래서 3,730만 원을 또 받아야 되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마이너스 200 떴으면 우리 정확하게 입력을 했네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예요.